요즘 코스피 4000 시대다 뭐다 주식시장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근데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시죠? 매일 차트 보고 재무제표 읽는 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잠만 자고 있어도 전문가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한국 ETF 시장은 2023년 초만 해도 12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 6월에 200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무려 255조 원에 육박합니다.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국내 상장 ETF 수도 2024년 말 934개에서 2025년 3월에는 1350개로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이 정도면 이제 ETF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만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나요? 아니면 주식 종목 중 하나인 줄 알고 대충 사고 있었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세요. ETF가 뭔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리고 내 나이엔 어떤 포트폴리오가 정답인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TF, 이름부터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개별 주식 투자는 연습생 한 명한테 내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얘가 데뷔해서 대박나면 좋겠지만 만약 아프거나 사고를 치면 내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반면에 ETF는 이미 인기가 검증된 1등 멤버들만 모아놓은 아이돌 올스타 팀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한 멤버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다른 멤버들이 무대를 꽉 채워주니까 내 팀은 망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 팀은 누가 관리하느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대신 관리해줍니다. 잘 나가는 회사는 더 넣고 망해가는 회사는 빼버리는 걸 사람이 하거나 정해진 규칙이 알아서 해주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자율주행 주식 시스템에 올라타는 겁니다. 공부는 그들이 하고 수익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ETF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사는 거예요. 멤버 한 명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다른 멤버들이 골을 넣어주니까 내 팀은 계속 승리하겠죠? 왜 주식 시작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ETF로 시작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망할 확률이 낮습니다. 수십 수백 개 기업에 나눠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분산돼요. 한 회사에 몰빵했다가 그 회사 망하면 끝이죠. 하지만 ETF는 수십 수백 개를 묶어놨어요. 한 명이 넘어져도 팀은 계속 달립니다. 둘째, 귀차니즘 해결입니다. 하나만 사도 이미 수십 개 종목을 가진 효과가 나요. 관리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셋째, 커피 몇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주식 못 사도 됩니다. ETF는 단돈 몇만 원으로 회장님 주식들을 가질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TF는 안전하다는 거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 아무리 튼튼한 배도 흔들리잖아요.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ETF도 같이 떨어집니다. ETF는 가라앉을 확률을 줄여주는 구명조끼지 파도를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ETF가 무엇인지 감도 좀 잡혔겠다. 이제 나도 ETF 투자 시작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호기롭게 증권사 앱을 켜서 ETF를 검색하는데 아니, 이름들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할 것 없습니다. 딱 4가지만 알면 끝나거든요. 주식 ETF는 국가대표팀이에요. 어떤 회사가 뜰지 모르면 그냥 나라 전체를 사는 원리인 거죠. S&P 5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형님들 500명을 모아둔 거고 코스피 200은 한국에서 제일 힘센 형님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200명을 모아둔 거예요. 나스닥 100은 미국 기술주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100명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ETF는 안전벨트예요. 나라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권리를 모은 거죠. 주식처럼 화끈하진 않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줍니다. 원자재 ETF는 비상용 보험이에요. 금, 은, 석유 같은 실물에 투자해서 전쟁이 나거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내 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마 ETF는 유행 베팅이에요. AI, 반도체, 전기차 같은 뜨거운 분야인데 미래를 사는 즐거움은 있지만 변동성이 크니 소액만 하는 게 좋습니다. 테마 ETF는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기대감을 비싸게 사는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초보는 무조건 이 순서로 생각하세요. 대표지수가 밥이고 채권이나 인컴이 국이고 테마는 양념입니다. 양념부터 퍼먹기 시작하면 배탈이 나겠죠?
돈이 적을수록 딱 한 개에서 두 개만 집중하세요. 10만 원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SP500 ETF 하나만 사보세요.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이 바로 겹침 문제입니다. ETF는 분산 투자니까 여러 개 사도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려도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ETF를 여러 개 사면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겹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계좌에 S&P 500 ETF 하나 있고 나스닥 100 ETF도 있고 AI 반도체 ETF도 있고 빅테크 ETF도 있다고 쳐봅시다. 겉으로 보면 분산 잘한 것 같죠? 근데 이걸 겹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S&P 500 바구니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들어있고 나스닥 100 바구니 안에도 똑같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또 들어있습니다. AI 반도체 바구니 안에도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있고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겉으로는 바구니가 4개인데 안에 든 과일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나는 분산했는데도 수익 잘 나네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시장이 꺾이면 겹치는 종목들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꺼번에 내려앉습니다. 그 외에도 ETF 종류 중에는 이름 뒤에 레버리지, 커버드 콜, 액티브 등등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요. 오늘 이것들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게임의 공격력 2배 포션이에요. 1% 오를 때 2% 먹지만 떨어질 때도 2배로 아픕니다. 커버드 콜은 월세 받는 카드예요.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건 포기하는 대신 매달 꼬박꼬박 대여료를 받는 방식이죠. 액티브는 감독님의 전술팀이에요. 규칙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자기 실력으로 종목을 골라서 감독 실력이 좋으면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주식, ETF 80%, 채권, ETF 20% 정도로 섞으세요. 이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오래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테마 ETF는 공부 좀 더 하고 나서 잃어도 되는 소액으로만 양념처럼 하세요. 투자의 성공은 화려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지루한 과정을 10년 넘게 버티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궁금해지겠죠. 사람마다 체격이 다른데 똑같은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ETF 황금 비율을 딱 정해드릴게요. 20대는 무한질주입니다. 시간이 무기예요. 미국 나스닥 100처럼 공격수 비중이 높은 팀을 고르세요. 좀 흔들려도 결국 크게 득점할 애들이거든요. 추천 조합은 나스닥 100 70%에 테마 20%에 S&P 500 10%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공격적으로 가세요. 30대는 자산 증식입니다. 엔진을 풀가동하세요. 나스닥 100 60%에 S&P 500 40%가 좋습니다. 자산 덩어리를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배당금 조금 받는 것보다 내 덩치를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40대는 밸런스 유지입니다. 자산도 꽤 모였지만 아이 학원비다 뭐다 돈 나갈 곳도 많죠? 이때부터는 현금 흐름과 안정을 섞어야 합니다. 공격과 수비가 필요한 거죠. S&P 500 같은 안정적인 월드클래스 팀을 메인으로 두고 배당금을 주는 팀을 섞어보세요. 추천 조합은 S&P 500 50%에 배당 성장 30%에 테마 20%입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S&P 500을 뼈대로 두고 배당금이 쑥쑥 자라는 ETF로 현금을 확보하세요. 20% 정도는 반도체나 AI 같은 테마에 투자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은퇴가 코앞이에요. 한 번의 큰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배당형 50%에 채권 40%에 S&P 500 10%가 좋습니다. 이제는 방어력이 중요해요. 주가가 떨어져도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로 버텨야 합니다. 시장 상승분은 최소한만 챙기고 자산이 깎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세요. 60대 이상은 현금 수확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해요. 마르지 않는 돈나무를 만드는 거죠.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60%에 채권이나 현금 40%가 좋습니다. 채권이나 배당 ETF 위주로 짜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60대에게 수익률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실제 현금이거든요. 자, 이렇게 비율을 정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져서 비율이 깨질 거예요. 그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이 오른 건 좀 팔고 떨어진 건
더 사는 리밸런싱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발 ETF를 주식처럼 갈아타는 습관부터 끊으세요. ETF는 원래 여러분을 거래 중독에서 꺼내기 위해 만든 도구거든요. 자주 사고 팔수록 수수료만 나가고 타이밍은 계속 틀립니다. ETF의 본질은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는 거지, 시장을 예측해서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금 혜택도 꼭 챙기세요.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15.4%의 세금이 붙는데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9.9%로 저율 분리과세되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직접 달러를 사서 예금에 넣을 때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ETF는 원화로 주식 사듯 사면 되기 때문에 환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인류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 발전을 주도하는 탑 기업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들의 등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ETF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연령별 가이드대로 딱 10만 원만 먼저 실행해 보세요. 그 10만 원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